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2004년도부터 부동산 중개업 및 투자를 병행해서 해왔는데요.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부동산 업에 있으면서 종사하면서 느낀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오랫동안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7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상승장일 때는 조급함을 버려야 하고 하락장일 때는 불안함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상승장일 때는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라도 조급하게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신만의 투자 기준은 없고요, 그냥 무작정 막 사기에 바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본인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본인의 생각, 기준 분명히 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일 때는요, 물건의 가격이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거의 대부분 가격이 떨어져서 굉장히 그걸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치의, 그 본질적인 가치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가격은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설령 좀 빠진다 하더라도요, 가치가 변함이 없다 그러면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동요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 못 팔아서 큰일이야, 가격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묵묵하게 시장을 견뎌내시면 다음번 회복장 상승장은 또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때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기 때문에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락장일 때는 불안감을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면 물론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 또 부동산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죠. 근데 이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상승장일 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미치긴 미치는데, 아니 금리가 좀 5%, 6%, 좀 뭐 7%, 8%까지 올라가면 어때요? 집값이 더 크게 올라가니까. 집값 시세 차익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자를 내도요, 차익이 크기 때문에 남는다.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락장일 때는 굉장히 크게 미치겠죠. 집값도 떨어지는데 금리는 올라가요. 그러면 투자하려는 분들도 안 사겠고요, 또 집을 사서 대출받아 들어가 살려는 분들도 망설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리 상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이거는 상승장일 때보다는 하락장일 때 크게 미친다 이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금리보다는 결국은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그래서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을 때 조건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일 때, 그때가 아파트를 사기 가장 적기거든요. 왜냐면 안 팔리니까 미분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분양은 뭐 청약이 미분양됐다, 이 정도의 미분양이 아니고요, 다 지어졌는데,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 이건 진짜 악성 미분양이거든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악성 미분양까지 간다고 하면 하락장이 꽤 오랜 시간 됐구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상승장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시그널, 사인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미분양이 얼마만큼 쌓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악성 미분양은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부에서는 하락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완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완화 정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근데 모든 세금은 뭐 취득부터 보유, 양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세금이 있는데 한 번에 다 풀어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유세부터 풀어주는데요. 보유세 풀어주는 이유가, 야 가격 떨어졌다고 팔지 마, 이런 시그널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그리고 보유세를 완화해줬는데도 경기가 안 좋다, 부동산이 안 살아난다, 그럼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취득세 완화 카드를 꺼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더 사, 취득세 안 받을 테니까 사, 그냥 사, 막 사,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약발이 안 먹힌다, 그러면 정부에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는데, 이 히든 카드가 뭐냐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 그리고 양도세가 안 받을게, 얼마가 남든 안 받을 테니까 제발 사줘. 그럼 여러분, 정부에서 양도세 카드를 꺼냈다? 다시 꺼낼지 안 꺼낼지는 모르겠지만 꺼낸다고 하면 그때가 어쩌면 가장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시고요, 이 세금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죠? 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때 자기 돈 100%로 집을 사시는 분은 없죠. 다 대출을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대출은 크게 담보대출과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이 금리가 담보대출은 3%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4%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어쩌면 집 사기에 적깁니다. 전세자금 대출 4%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역마다 약간 편차는 있는데요.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보증금을 전환할 때 한 1억당 한 45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4%가 한 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전세 사시는 분들은요, 다 전세자금 대출 거의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높다? 그럼 야, 대출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해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낮다? 그럼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전세 사는 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이 전세자금 대출 4%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도 마찬가지겠죠. 한 3% 정도면 아이 그래 뭐 이 정도면 뭐 이자 내면서 빚 내서 집 한번 사볼까? 요렇게 되는데 금리가 3%보다 이제 점점 올라가서 그래서 뭐 5%, 6%, 7%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집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점점점 미루겠죠. 그래서 이 금리 3%, 4%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집을 살 때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이제 집을 많이 사시는데 전세가율이 높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깁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뭐냐면요. 집값 비례해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율이 70%다. 그러면 집값이 5억이면 전세가는 3억 5천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 얘기는 전세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매가 집값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 얘기인데 전세가가 높다는 거는 높아진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아지는 요인도 있거든요. 왜냐면 집 사봤자 집값도 당장 안 오르고 이자는 비싸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전세를 살아볼까? 그러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 집값은 안 오르고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한동안 집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안 샀구나. 그러니까 하락이 꽤 길게 진행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곧 이거 바꿔서 얘기를 하면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점점점 회복장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챙겨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왔을 때 한번 아파트를 구매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네 가지를 체크하셔가지고요. 사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약간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마인드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시장이 아닌 내가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요, 옹고집.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인드,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만 맞다고 주구장창,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투자는 고집을 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연한 사고로 늘 시장은 변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정 작업을 병행해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 고집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남으면요, 크든 적든 어찌됐든 간에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물론 본인의 투자 주관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너무 대나무처럼 꼿꼿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사고로 끊임없이 수정 작업을 하시고 항상 나는 변할 수 있다. 변하는 시장을 나는 수정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경기를 탓해. 그래서 경기 탓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경기 탓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마인드는 굉장히 다르고요. 또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마인드는 굉장히 더 다릅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데요. 반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경기와는 상관없이 늘 돈을 벌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경기 속에서, 이 불경기 속에서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늘 연구하고 고민하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자기가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즉 돈을 버는 사람은 경기를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는 돈벌이에 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 경기 탓하지 마시고요. 지금 경기에 맞는 돈벌이가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권리보다는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부자들을 시기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즉, 부자가 자신과 똑같이 가난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즉 하향 평준화를 꿈꾸는 거죠. 모두 못 사는 게 평등해, 그게 공평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는요, 기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부자는 자신보다 더 큰 부자를 보면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그 부자를 한번 내가 따라갈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면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또 따라하면서 응용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즉, 부자들은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꿈꿉니다. 즉, 모두 잘 사는 게 좋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향 평준화를 꿈꾼다. 여러분들, 그래서 권리에 민감하기보다는 기회에 민감하시고요. 하향 평준화를 꿈꾸기보다는 상향 평준화, 모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향 평준화를 꿈꾸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난 20년간 부동산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번도 경기가 좋았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을 경험해 보니까요, 한 번도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었고요. 사람들은 늘 사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항상 비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예전이 그때가 살기가 좋았어. 집값이며 물가며 그때가 정말 쌌었고 사람 살기는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회상을 하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 그 과거를 막 이렇게 뭐 회상하면서 그런 것까지 뭐 추억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때로 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미련을 두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현재도요, 또 미래로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도요,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어떻게 사느냐,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현재 어떻게 살아서 미래로 넘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뭐 물가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비싸고요, 뭐 부동산 경기 안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안 좋은 뉴스만 들리죠. 한 번도 경기가 좋았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좋았어. 2023년, 2024년도 그때가 살기가 참 좋았었어. 이 얘기 분명히 하실 거라고, 또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현재,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열심히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살면서 미래에 2023년, 24년도를 회상했을 때, 그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때도 좋았지만 난 지금도 살기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한 부자,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 마음과 몸이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